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절경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행운이죠. 저는 외국 친구들이 서울에 오면 가장 먼저 창덕궁을 안내하곤 하는데요. 이게 바로 코리아의 전통이고 품격이야. 한눈에 쫙 펼쳐지는 장관 하나면 긴 설명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그리고 경희궁, 덕수궁.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5개의 궁궐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유일하게 창덕궁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바로 궁궐 하면 연상되는 이 정형적인 배치 구조를 벗어나서 자연 경관과 어우러지게 전각을 배치한 아주 보기 드문 궁이다. 그래서 세계유산으로 지정해서 인류가 대대손손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임진왜란 때 경복궁을 비롯한 많은 궁궐이 불타버린 후 가장 먼저 재건한 것도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경복궁이 조선의 건축 철학과 유교 사상을 철저히 담아낸 엄숙한 공간이었다면 창덕궁은 유사시의 법궁인 경복궁을 대신할 수 있는 이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공간 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나랏일 걱정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었던 왕에게도 창덕궁은 가장 편하게 마음을 기댈 수 있었던 안식처가 아니었을까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운명을 다해가던 조선의 왕실이 지친 몸을 누인 창덕궁. 조선의 궁궐 중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곳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의식을 치르던 창덕궁의 법전 인정전. 왕과 신하들이 공식적인 회의 장소였던 창덕궁의 편전 희정당. 왕비가 거처하며 공식 활동을 하던 창덕궁의 중궁전인 대조전. 조선의 마지막 황후인 순종여 황후와 마지막 공주인 덕혜옹주가 살던 낙선제. 왕실이 사랑한 궁궐, 왕의 안식처였던 창덕궁 곳곳에는 조선 왕실이 품격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창덕궁에는 다양한 시문 구절을 새겨서 기둥에 붙여놓은 장식물이 많습니다. 주련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풍광을 노래한 주련으로 창덕궁의 멋과 운치를 더하기도 하고 또 군자가 갖춰야 할 덕목도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세종대왕처럼 오로지 백성을 향한 마음으로 정진하고 정사를 펼쳤던 평화로운 시대도 있었지만 조선 전기에는 왕권 계승을 둘러싼 암투가 끊이질 않았죠. 권력투쟁과 같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의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궁궐이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가장 먼저 복구된 창덕궁에서 1610년 광해군부터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까지 13명의 왕들이 머물면서 나랏일에 정진했습니다. 조선 왕조 전반기에 내부적인 진통과 권력투쟁이 혼란을 겪었다면 후반기에는 나라 안팎으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면서 파란만장한 시기를 보냈는데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정원, 그래서 비원이라 불리며 빼어난 절경을 간직한 창덕궁 후원은 왕과 왕실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위안의 공간이었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조선 왕실의 품격과 여유가 담겨있는 창덕궁. 자연과 인공의 절묘한 조화가 돋보이는 창덕궁은 군자의 성품을 닮은 왕실의 휴식처였습니다. 특히 후원은 왕가의 산책 공간인 동시에 수학의 공간이며 또 왕실의 야외 행사 공간이었죠. 정조는 1792년 부용지를 고치면서 부용정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곳에서 신하들과 어울리며 꽃 구경과 낚시를 즐겼고 시를 지어 읊기도 했습니다. 창덕궁은 자연의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크고 작은 건축물을 배치하고 궁궐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아기자기하고 은밀하게 구성해서 멋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왕권을 둘러싼 피비린내 나는 사건과 끊이질 않는 당파 싸움 속에서 왕관의 무게를 꿋꿋이 견뎌야 했던 조선의 왕. 그들은 얼마나 많은 불면의 밤을 이곳에서 지새웠을까요? 그 숱한 불면의 밤을 유래해 주었던 건 따뜻한 중전의 위로나 신하의 굳은 맹세가 아니라 어쩌면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던 궁궐의 나무와 꽃, 잔잔하게 마음을 어루만져준 연못은 아니었을까요? 궁궐은 왕과 왕실뿐만 아니라 국정을 보좌하고 왕을 보살피는 수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인데요. 사람이 머무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드라마 허준 기억하시죠? 여기서 제가 그 광해군 역할을 맡았었는데요. 당시 임금의 건강을 보살피던 어의 허준과 깊은 소통하던 곳, 동의보감을 완성했던 곳이 바로 창덕궁입니다. 이렇게 왕이 사랑한 창덕궁 후원은 아주 사적이면서도 왕실의 휴식 공간으로 손색이 없는 품격과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라마에서 왕 역할을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후원 곳곳의 전각기 등에 새겨진 주련 문구가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군주는 휴식을 취할 때도 항상 품격을 지키고 긴장의 끈을 풀어놓아서는 안 되느니라. 마치 선왕께서 한마디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곳은 왕이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머물렀던 창덕궁의 또 다른 공간, 희정당입니다. 빛날 희, 정사정, 정치를 빛낸다는 뜻이죠. 인조 때 문관 최유후는 희정당 상량문에 정사를 밝혀 백성을 접하니 백성이 충정을 다하고 정사를 넓혀 백성을 구제하니 혜택을 입지 않은 백성이 없다는 뜻으로 희정이라 이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묵직하고 깊은 뜻 아래서 역사의 파노라마는 잊을 수 없는 순간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창덕궁 희정당은 원래 왕의 침전으로 사용되다가 순조 때부터 실무를 보는 편전으로 사용된 공간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 창덕궁 대화재로 불에 타자 경복궁의 침전인 강령전을 옮겨서 지금의 희정당을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구의 양식이 더해져 전통 한옥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건축물이 됐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희정당은 전통과 근대가 공존하는 급변했던 시대의 증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금방이라도 유리문을 열고 집무실의 주인공이 등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외관은 전통 한옥이지만 내부는 서양식 구조와 복고풍의 실내 인테리어가 눈을 끄는데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합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때부터는 시정당 응접실을 집무실 대신 중요한 손님이나 외국 사신을 만나는 접견실로 사용했는데요. 당시에 순종의 전용차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동선을 짧게 해서 편리하게 내부로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맞춤형 건축을 했던 겁니다. 이곳에는 아름답고 거대한 산수화가 양쪽 벽면 위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당시 사신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아름답고 당당한 한국의 산수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왕의 공간을 둘러봤는데요. 그렇다면 최고 권력자 뒤에서 최강의 내조를 아끼지 않았던 한 사람, 국모라 불리던 왕비가 거쳐야 하던 곳은 어떤 풍경이었을까 사뭇 궁금해집니다. 겹겹이 지붕을 마주하는 구중궁궐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해서 중전 혹은 중궁전이라 불린 곳. 궁궐 속 은밀한 여인의 공간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구중궁궐이라고 해도 확실히 여인의 공간은 분위기가 한결 정겹습니다. 왕비가 거처하던 내전의 중심 공간 교태전. 평생을 벌 안에서 지내야 했던 왕비를 위해 특별히 만든 교태전의 후원인 아미산. 육각면에 상서로운 무늬를 넣어 후원의 장식 효과까지 겸비한 교태전의 아미산 굴뚝. 대비가 거처하던 자경전. 왕비가 산책을 하거나 사색을 하던 후원까지. 아기자기한 벽돌 장식과 무늬, 소박한 정원을 꾸며서 만 백성의 어머니라는 무게를 덜어주고자 했던 게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과 더불어 나라의 운명과 함께하는 것이 국모, 왕비의 숙명이었을 텐데요. 구한말 일본 자객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도 바로 궁궐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조선의 5대 궁궐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을 간직한 공간하면 어떤 곳이 생각나세요? 구한말 국운이 기울어지면서
결국 일본의 외교권을 빼앗긴 을사늑약이 체결됐던 곳, 바로 덕수궁인데요. 대한제국의 황제가 머물면서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던 서글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죠. 급박하게 돌아간 역사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봤던 궁궐 속 근대 유산들은 지금도 덕수궁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이제 우울한 역사의 그늘이 아니라 고즈넉한 돌담길을 돌아 산책하기 좋은 명소로, 또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으로 변신해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중화전은 1902년 건립된 덕수궁의 정전입니다. 창건 당시에는 2층 건물이었지만 1904년 화재로 소실되고 단층으로 다시 지었죠. 석조전은 1910년 대한제국이 궁궐로 지어진 르네상스식 석조 건물인데 광복 후 국립박물관, 그리고 지금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왕이 외국 사신이나 대신들을 만나던 덕수궁의 접견실이죠. 덕궁정도 덕수궁 한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저력, 어쩌면 500년 역사와 전통의 궁궐이 보여주는 품격과 아름다운 문화가 아닐까요? 야간 개장으로 한층 가까워진 궁궐 나들이를 할 때면 가슴이 뿌듯해지면서도 왠지 모르게 비장한 마음이 드는데요. 굴곡 많은 역사를 딛고 21세기 대한민국 위상을 세우기까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역사와 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정신은 무엇일까요?